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의 복을 가져가고 불운을 가져다주는 물건과 소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상생과 상극을 떠나서 무조건 있으면 좋지 않은 그런 물건과 소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동서남북 어떤 집이든 막론을 하고, 자, 수석, 돌로 만든 장식품, 이런 거는 무조건 좋지 않아요. 일단은 살기를 띠고 있는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령 돌 같은 게, 돌이나 쇠 이런 게 잘못 들어오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뼈가 부러진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잘못 들어오면은. 그리고 또 그런 자연에서 가지고 온 이런 돌이나 이런 거에는 또 잡기들도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집에 있으면 이렇게 또 하나의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를 띠는 이런 수석이나 돌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은 집에서 아예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 이런 거 길에 나가면은 나무 뿌리로 만든 공예품 있죠. 포대 화상의 모양이라든지 가령 지팡이 같은 것도 이렇게 나무 뿌리로 만든 그런 공예품, 이런 장식품들은 죽은 기운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이쁠지 모르지만 이게 나무 뿌리라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귀신들이 또 영가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또 나무 뿌리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잘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에 아예 두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의 이런 소품들,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든 주물이든 유리공예든 토기로 만든 제품이든 아니면 나무로 만든 제품이든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이런 소품들은 좋지 않은 게,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바늘을 확 찌르고 못으로 막 찌르고 이런 방서용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의 이게 집시로 만든 인형을 쓰죠. 왜 그러냐면 사람 모양의 형태에는 어떤 잡기나 이런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 잘 내려앉아요.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된 집시 모양을 만들어서 방서용으로 쓰는데, 일반 가정집에 이런 사람 모양으로 된 쇠로 만든 사람 모양의 형태, 어디 해외여행 가서 사온 목각 인형 같은 그런 소품들, 이런 거는 사람 모양은 일단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장식 소품으로 아예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버릴 수 있으면 그냥 다 버리시는 거, 누구 주시지도 마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동물 모양의 그 박제 있죠, 박제. 왜 어떤 집에 가면은 참 멋있다고 독수리, 이런, 여우, 너구리, 이상한 그런 박제를 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집이 있어요. 그거 정말 흉물인데, 그건 죽은 기운이에요. 죽은 기운이고, 거기에도 이제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임의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여러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내려앉겠죠. 그런 거 역시도 절대로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도 버리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호랑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 이런 카페트, 진짜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령 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가리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있는 그 사슴 같은 그런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좋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장식으로 아예 쓰시지도 않는 게 좋고 흉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 가정집에는 금속과 동물은 있으면 무조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속과 동물도 내가 어떤 방편의 목적으로 용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놔두시면 모를까, 그 외에는 그냥 아예 이런 거를 두시지 않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그림, 이 형체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동물 그림, 호랑이 그림, 용 그림, 닭 그림, 말 그림, 이런 거 출세나 어떤 명예에 합격에 이렇게 좋다고 해서 막 집에 걸어놓는 그런 액자 크다랗게 걸어놓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차라리 어디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차라리 합격하게 해달라고 더 빌지, 그런 거를 걸면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에
자, 예를 들어 호랑이 그림이 뭐에 좋다, 뭐 시험운에 좋다, 뭐에 좋다 이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뭐 이렇게 호랑이 뭐 그림을 이렇게 놔두고 이러시는데, 그러면 호랑이랑 합이 되는 가족분이 계실 거고 또 충이 되는 그런 가족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정작 아이 좋으라고 뭐 합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 뭐 닭띠거나 이렇게 되면 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은 둘째 가고. 그래서 맞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알고 그림도 걸어 두셔야 되지, 무조건 이게 기운이 좋다고 해서 뭐 애군 저걸로 뭐 하나의 방서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그냥 모르시고 걸어 두시는데, 이런 저희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서 어떻게 방사의 목적으로 방편으로 이렇게 해두는 건 괜찮지만 아무 때나 이렇게 걸어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도 왜 그림 중에서도 기하학적 무늬 이런 거 있죠. 알 수 없는 무늬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대각선 사선 뭐 이런 그림, 그리고 추상화 같은 그림, 뭐 오묘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그림, 그리고 석양 그림, 저녁에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이런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호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호수에 등을 돌리고 이게 호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노을이 막 석양이 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서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 집들이 있어. 자, 요런 그림 있죠. 여기에 노을이 막 이렇게 지고, 노을이 지고 여기 호수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남녀나 이렇게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이런 느낌의 그림, 석양이 지는 이런 그림 역시 좋지 않고, 긴 터널을, 저 끝도 없는 터널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그림,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물 위에나 어떻게 다리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요단강 건너는 그런 의미로서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림이 걸려져 있으면 그게 사람이 자꾸 마음이 축축 처지고 우울증도 오고, 이게 좋지 못한 기운의 그런 그림이에요. 버리셔야 돼. 이런 거는 누구 주지도 말고 버리셔야 되고요. 또 소나무 분재, 소나무 분재, 대나무, 요런 거는 원래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사람이 사는 가정집에, 그리고 왜 전원주택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마당에 있으시는 분들, 꼭 전원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중에 소나무 분재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일반 가정집에 있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명예가 있으셨던 분들은 점점 이게 가세가 기울어서 추락하게 된다든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집에 아예 그냥 화단에 있다면은 뽑아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나무 같은 것 역시, 왜 대나무라도 꼭 일반 대나무가 아니더라도 뭐 황금죽이나 관음죽 같은 이런 거를 집안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역시도 하나의 이제 대나무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화분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린 식물, 드라이 플라워, 여러분들 아시죠? 꽃 이거 왜 인공적으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 막 이렇게 장식으로 놔두시잖아.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죽은 기운이에요. 죽은 기운이고, 그리고 뭐 잎이, 죽은 화분도 마찬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하게 그 생선 뼈다구처럼 이렇게 뼈단가지만 한 죽은 나무, 식물, 이런 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아깝다고 놔두지 마시고 그런 거는 처분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반 가정집에 초하고 뭐 향 같은 거는 피면은 잡기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로마 향초가 이제 가정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그 향기를 발산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초를 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로마 향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것도 역시도 처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깝지만. 근데 뭐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녹이는 형식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미 초는 불을 붙이지 않고 가만히만 놔둬도 거기에 다 잡기들이 다 내려앉아. 그 초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아로마 향초로
를 쓰지 마시고 액상으로 된 향기 나는 그런 제품을 쓰세요. 차라리. 예, 아로마 향초 이런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은 없겠지만 왜 칼 같은 장식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본에서 뭐 어떤 무슨 장인이 만든 이런 검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실 한가운데 턱하니 이렇게 놔두든지 뭐 어느 장인 어른인지 뭐 장인인지 만들었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갖고 금이오기 하시는 뭐 그런 집도 있고, 그 뭐 양공활 이런 그런 활 같은 거 이런 것도 멋있다고 막 턱하니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도 있어요. 흔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그거는 살기를 가진 소품이에요. 그거는 이게 장식이라고 이렇게 놔두셨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거 역시 이제 살기이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건을 계속 보면은 좋은 기운을 받지 못하고 살기를 계속 받아요. 그 물건에. 칼이고, 활이고, 뭐, 아니면 뭐 도끼 모양의 뭐 이런 소품 같은 거, 이런 살기를 띤 제품들은, 아예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가위나 칼 이런 것 역시도 부엌에서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공구통, 연장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뭐 거실 서랍이나 뭐 안방 서랍 같은데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오히려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은 쇠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철의 성분이잖아요. 어쨌든 살기를, 연장 역시도 이것도 하나의 살기를 띤 이런 도구란 말이에요. 이런 것 역시도 안방이나 거실에 계속 있다면 가족들끼리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보이는 창고나 이런데 박스 같은데 따로 보관을 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 창고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장독대, 단지 같은 거, 단지를 일반 이제 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어서 장독대가 이렇게 많았죠. 어르신들 옛날 시대 때.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 빌라나. 그러면은 이 장독을 갖다가 담으셔가지고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간장, 지 같은 거를 단지에 담아서 베란다 같은데, 거실 같은데 막 이렇게 늘려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사는 집 안에 단지가 있게 되면 좋지 못해요. 왜냐면 장독, 이게 장을 지키는 신들이 계세요. 장독 신이 계세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에 장독 신도 신이라고 같이 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옮기라고 했더니 옥상 같은 데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지를.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딱히 놔둘 데가 없어서 옥상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돼요. 장독을 갖다가 사람이 사는 머리 위에다가 이거를 다 이렇게 늘려놓게 되면 그 기에 눌려가지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기가 눌려요. 되는 일이 없고 일이 다 꼬이고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지 같은 거는 이렇게 빨리 드시고 또 그냥 처분을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또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은 마당으로 내세요. 내시고 거기에 장독대를 따로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반 뭐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베란다든 거실이든 옥상이든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둔다고 해서도 그것도 뭐 주방 쪽으로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소품 중에 원래는 한 쌍이었는데 처음 살 때는 한 쌍으로 샀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잃어버리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 물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컵인데 이렇게 마주보고 뽀뽀하는 뭐 이런 컵 같은 거. 근데 하나가 깨졌어. 그러면은 이 남은 하나를 계속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그냥 버리셔야 돼. 아니 뭐 허공에 혼자 막 이러고 있어, 뽀뽀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뽀뽀할 상대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다시 만들어 주시든지, 사람도 헤어지고 혼자 되면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짝을 짓는데 그냥 애정운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의 복을 가져가고 불운을 가져다 주는 소품과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상식과 그 의미, 그리고 그 방위에 해당되는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